종목 모니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포착해보는 시간이죠. KTB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주임 연결돼 있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적으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부터 볼게요. 주요 수급 주체들이 사고 있는 종목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LG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LG전자 지금 현재 1.57% 상승세 보여주면서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역시 LG전자 같은 경우에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사에서 LG전자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이후로 4분기와 내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의견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매출액 같은 경우가 52조까지도 증권사에서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TV나 에어컨 등 이쪽에서의 그 가전 부분의 사업 부분이 내년 실적을 크게 향상시킬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 그동안에 좀 많이 떨어져서 7만 4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이러한 좀 증권사들 굉장히 평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7만 7,400원인데 그 전에 정고점이었던 8만 3천 원까지도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은 좀 있다. 한마디로 증권사에서 말했던 그 실적대로 그대로 나온다면은 그 전에 정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기대치에 충족하는 수준에서만 발표가 된다면 주가 역시 전고점 부근인 8만 3천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LG전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주요 수급 주체들이 팔고 있는 종목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 가운데 GS건설 갖고 오셨네요. 네, GS건설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오전에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제 GS건설이 11월 그 중반부터 약간의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47,000원이었던 주가 52,200원까지 갔다가 오늘 약간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11월 중반에 상승세를 보여줬던 거는 그 전에 그 건설업종의 과대 낙폭에 의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약간의 건설업종 계속 좋지 않죠.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동 쪽에서의 그런 플랜트 발주가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GS건설도 오늘 2%대 강한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GS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내린 사람도 좀 약간의 시장 대비해서 악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쿠웨이트 쪽에서의 그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일에 있었는데 이 이후부터 약간의 전국 혼란이 좀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동안 예정돼 있었던 그런 플랜트 발주가 취소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약간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우려스러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GS건설 아무래도 중동발 플랜트 발주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을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 나가면 좋을런지요? 우선 GS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업종도 전체적으로 약간의 눌린 한마디로 좀 쉬는 구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47,000 그는 부분 이하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떨어질 그 어떤 모멘텀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그 전저점 위에 그런 저항선을 눌림으로 생각하고 5만 원까지는 계속 갖고 가고 그 이상은 좀 보유하는 전략이 그 5만 원 깨면은 매도를 하고 5만 원 이상일 때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가격 52,2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5만 원 선을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탑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계열사인 파워로직스의 수익성이 증가한다는 그런 두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주 45만 주를 장내에서 매수한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약 금액은 20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다 해석을 각기 다른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 주가에는 자사주 매입은 좀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주가 상승 여력을 자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워로직스가
그 전체적인 실적이 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파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정비를 좀 지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절감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탑엔지니어링의 그 실적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 개의 호재가 나와서 탑엔지니어링 거래량이 크게 좀 급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차트 관심주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 선정하셨나요? 네, 플렉스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플렉스컴은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FPCB, 인쇄로 기판 굉장히 좀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둔 FPCB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갤럭시 노트에 탑재되는 그런 필기 인식 용 그런 부품을 할 수 있는 디지타이터까지 공급하면서 삼성전자와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플렉스컴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주가 흐름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11월 중순부터 약간 주가가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지금 갤럭시 노트 10 노트 2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은 플렉스컴의 신고가는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9,000원 주가가 19,000원까지 급하게 올라왔다가 떨어지지 않고 이어 있다는 것은 이 플렉스컴을 갖고 있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팔지 않는다는 것, 즉 이 기업의 가치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플렉스컴까지 확인해 봤네요. 자, 오늘 이 시간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주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